네, 안녕하세요. 차트의 예술 입힌 남자 주식허브입니다. 올해 들어 좀 이제 깊은 침체에 빠졌었죠, 계속. 뉴욕 증시가 치솟는 유가와 인플레이션 공포가 상당 부분 진정이 됐어요. 그래서 큰 폭으로 좀 반등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1.82% 상승, S&P 500 2.14% 상승, 나스닥 2.92%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오랜만에 이제 배럴당 100달러 밑으로 내려간 것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에 대한 기대감에 또 중국발 수요 감소 전망이 국제 유가가 하방 압력을 가한 것으로 좀 분석이 됩니다. 오랜만에 좀 숨통이 좀 트이네요. 그리고 결국에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 결국에는 가만 보면 악영향을 끼치는 거는 결국에는 러시아와 중국이었네요. 예. 예, 원달러 환율입니다. 0.5원 오른 1242.8원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환율이 좀 낮아져야 되는데 빨리 외국인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보면 반등의 계기가 됐다고 하는 원유, 천연가스, 석탄, 화석연료 뭐 가격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면서 재생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좀 봅니다. 예. 내리멈추고 반등 날개편 수소주 이렇게 나와있죠.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자립을 위해 갑자기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치를 높여 잡았습니다. 최근 이유는 2030년까지 2천만 톤의 그린 수소를 생산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기존 목표인 연 1천만 톤의 이제 2배 수준에 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새 정권이 들어서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정책 공약집에서 원자력, 배터리, 수소 등 청정 에너지 분야를 글로벌 톱3로 수준으로 집중 육성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무튼 수소 섹터 꾸준하게 한번 좀 관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4차 평화 협상을 4월 연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 협상 대표단을 이끄는 미하일 포돌라크 대통령 고문은 15일 트위터를 통해 4차 협상이 내일 16일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또 하루 넘어갔네요. 포돌라크 고문은 우리는 내일 계속할 것이라며 매우 어렵고 끈질긴 협상 과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근본적인 모순이 있지만 확실히 타협의 의지도 있다며 그동안 세부 그룹의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고 이제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러시아 여기 보이면 우크라 측 더희 러시아가 더는 항복 요구 안에 건설적으로 진행 이렇게 써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전쟁이 길어질수록 보급이 끊겨서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지금 디폴트가 이제 하루 만에 이제 나와 있죠. 내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나와야 되도록 유도를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극적 타결이 되면서 시장이 갑자기 급반등이 오면서 세계 시장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한번 살짝 희망적인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오늘이죠. 12시 청와대에서 상춘제에서 오찬을 한다고 합니다. 다른 배석자 없이 둘이서 식사를 하는 독대 오찬인데 특히 이제 윤 당선인이 이 자리에서 MB죠 이명박에게 이제 특별 사면을 건의하기로 한 만큼 이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지금 뭐 개인적인 저건 좀 그렇지만 인선위를 구성하는데 옛날 MB맨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실상 깜짝 놀랐습니다. 이명박 사면 관련주들도 몇 가지 있는데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물론 먼저 움직인 것도 많이 있지만 한 번 더 지켜봅시다. 예. 자, 국내 의류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OEM 업체들이 올해 슈퍼사이클에 진입한다는 증권가 분석이 나와가지고 좀 요걸 좀 보려고 합니다.
최근 북미와 서구권 의류 시장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면서 재고를 비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이 때문에 판매 가격도 인상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베트남 공장 등 이제 공장들이 이제 정상화로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리스크도 이제 해소되고 있다는 이제 분석인데, 여기 보면 뭐 한세실업, 영업무역, 뭐 화승엔터 뭐 들썩거린다고 하는데, 지금 차트가 20일 회복하고 올라왔더라고요. 예, 나쁘진 않은 것 같아서 한번 좀 관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관련을 좀 가지고 계시는 분이 좀 많이 계실 텐데, 니켈 값이 이제 폭등하자 7일 만에 이제 13% 뚝, 2차 전지 ETF 팔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국내 주요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도 바닥이 어딘지 모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분명 이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찰한 후 반등이 나올 때를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가 협상을 하고 그 다음에 휴전이나 정전을 하게 된다면 다시 좋아질 수 있는 2차 전지 섹터이기 때문에 한번 좀 꾸준하게 지켜봅시다. 이게 좀 캐치만 잘하고 눈치만 좀 상당하고 눈썰미만 좀 빠르다고 하면 이런 데서 빨리 먼저 선점을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지금부터 담아야지 하시는 거는 좀 무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바닥이 어딘지 모르게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좀 좋아졌다 하면 바로 타가지고선 수익을 크게 보실 수도 있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조직 구성을 상당 부분 완료한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이죠. 요즘 많이 움직였죠. ICT 디지털 정책 같은 경우는 경제 2분과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인수위에 ICT 정책을 총괄할 뚜렷한 조직이나 인사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 보이는데 4차 산업혁명 경제에 대응할 ICT 컨트롤 타워 없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그러니까 선언적 구호에 좀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잘하면 공약은 공약인데 그렇게 크게 효과를 보지 않는 잘 이행되지 않는 공약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간만에 공개 종목 대한항공도 빛을 발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후로 지금 4에서 5% 정도 올라와 있는데, 자, 이제부터 한번 꾸준하게 봐야 될 것 같고, 리오프닝 기대감도 슬슬 피어오르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또한 유가 하락과 뉴욕 시장의 상승에 기대감도 크지만 분명 명과 암이 또 존재합니다. 올라간다고 내 종목도 다 올라가느냐? 그것 또한 아니기 때문에 상승하는 종목은 상승대로의 대응,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들은 하락하는 대로의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흐름을 잘 읽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성투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